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천자문 익히기. 오늘은 22일차 과정입니다. 자, 오늘 배울 또 8글자 볼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잘라서요. 자, 앞에 4글자 형식이 뒤에 4글자 형식이 대꾸가 됩니다. 앞에 4글자는요, 알다. 뭐를 아느냐? 허물과죠. 허물을 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고칠게 짜다. 예, 허물을 알다. 그 다음에 반드시 고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술목구조죠. 허물을 알고. 이거는 또 이 부사수식 구조죠. 반드시 고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구조 그대로 뒤에 구조가 받아야죠. 왜냐하면 대꾸니까 그렇죠. 등능, 그 능을 득하다. 능함을 득하다. 말다. 부정사죠. 부정부사죠. 뭐를 말하라? 이 잊어버리는 걸 없이 한다. 그 얘기보다는 이제 잊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치고 능을 얻으면 잊지를 말아야 된다. 잊어먹지 말아라. 이게 부정부사니까 그 물론 이게 점을 못자로도 쓰이지만 이때는 이제 뭐 없을 막자로 썼는데 없을 막자가 부사로 들어가면 이제 뭐뭐 하지 말아라 해갖고 금지가 됩니다. 금지의 부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잊지를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잊지 마라. 자, 그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지과 필개요. 등능 망망이라. 일단 이 글자를 가지고 한 글자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글자는요. 알지자죠. 알지자. 알지자는 요 왼쪽에 보면 이게 화살 시자예요. 화살을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화살 보이죠? 여기 화살을 그린 겁니다. 화살이 쏘는 것처럼 말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로 공격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화살인데 화살은 공격하고 상대방을 이제 위협하거나 근데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그 뭐랄까 뛰어나게 좀 많이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요, 이게 이제 소전체 와서 만든 글자고, 예전에는 밑에 말하다 할 때 이게 가로 알자, 이게 이제 말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더 플러스가 돼갖고, 그래서 이런 글자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이제 이렇게 더 하는 글자가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지혜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요거만 따로 뽑아내서 요것은 안다는 거고 요 안다는 거를 활용한 것이 바로 지혜다. 이런 뜻이죠. 자, 안다는 거는 많이 알아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토론을 보면은 좀 준비성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보이죠. 아무튼 그것은 이제 나중에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알지자는 화살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다. 허물과자입니다. 허물과자는 자 이렇게 보면요. 요게 그 와자죠. 자 이렇게 물론 발음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뼈예요. 뼈. 뼈라는 뜻인데 근데 이게 왼쪽에는 요건 갈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갈착은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즉 요거까지가 갈착이고 요거는 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요렇게 요 길, 여기는 길이죠.
길이 있고 요 발까지 요거까지 포함해서 요 갈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 요 위에 요 뼈 부분은 그러면은 왜 발음을 뼈라는 발음을 가져와서 이렇게 허물이란 거를 만들었느냐? 그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허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처음에는 지나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나다. 그냥 단순하게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뼈 유골을 보잖아요. 유골. 만약에 이런 유골을 보게 되면 이 그 모든 유골은요. 사람이 죽어서 사람의 뼈로 생기는 게 유골이죠. 그러면 이게 유골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찌됐든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을 쭉 살아오고서 죽은 거잖아요. 이게 어떤 지나온 그러한 것이 이제 뼈를 보면 이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지나와서 누구나 제각각의 그런 인생이 있겠죠. 그래서 또 인생을 살아왔다, 인생이 지나왔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뼈를 갖다 놓고 그 지나다라는 뜻으로 이게 지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허물이다, 잘못이다, 잘잘못을 이게 허물을 볼 때는 현재나 미래의 것을 따지지 않죠. 지나온 거를 가지고 넌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허물을 따질 때는 우리의 결과를 보고 업적을 보고 그걸 따지지. 지금 하고 있는 걸 가져서 그걸 허물이다. 이렇게는 안 따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잘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돈 벌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나중에 이게 과연 허물로 남을지 아니면 잘된 어떤 열매로 남을지는 우리 자신한테 달려 있다 이거죠. 이 글자가 나타내는 게 그런 겁니다. 자, 허물 과였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반드시 필자. 이 반드시 필자는 마음 심자가 붓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음 심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심자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맨 위에 점을 먼저 찍습니다. 이 점은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물방울 보이죠? 이거. 그럼 가운데는 요거는 바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바가지가 이렇게 그리거든요. 갑골문에서는 이 바가지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위생관념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 이 물 자체가 굉장히 그 위생관념의 시작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물을 이게 입을 이렇게 대어서 먹게 되면 이제 몸에 침이라든가 이런 게 그 물에 다 들어가겠죠. 또 하나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다 하면 손에 있는 모든 세균이 그 물에 들어가겠죠. 물은 어떤 이 바가지를 만들어서 바가지로 떠먹는 것이 어떤 필수적인 그런 위생관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바가지 용도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릇에 담을 때도 쓰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반드시 바가지로 물은 반드시 바가지로 떠먹어야 된다. 그래야 안 아프다. 그런 뜻으로 쓰다 보니까 이 바가지를 글자를 따로 만들어요. 나중에 이 비자라고 이렇게 이제 바가지 비자라고 이렇게 나무로 만든 바가지다 그래갖고요. 나무 목자를 추가해갖고 이 그 바가지라는 것이 이제 나무로 만드니까 이렇게 바가지 글자를 새로 만들고 얘는 반드시 필자로만 쓰이게 됩니다. 이게. 자, 반드시 필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고칠 개자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몸기라고 알고 있는데 몸기라는 것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갑골문에 보면은 이제 뱀사자인데 이게 뱀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몸기자는 이제 다 큰 사람이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였다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이게 회초리
칠복자죠. 이거 그럴문 아닙니다. 이거 칠복자입니다. 이게 어린 나이를 회초리를 갖다 대면서 잘못을 이제 그 체벌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도 참 많이 맞고 컸는데 많이 맞았죠. 많이 맞고 나중에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거를 이제 어른들한테 막 맞았어요. 거짓 자백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훔쳤다고 어른들이 너무 그냥 죽일 것 같이 해갖고 얘기했다가 아버지가 막 땅이 꺼지듯이 울어요. 예,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고.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얘가 자백했으니까 아버지 보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농사 짓고 했던 돈들을 다 변상해 주는데 나는 끝까지 안 했다고. 아버지한테는 난 안 했다고. 어른들이 하도 때려갖고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또 맞았어요. 또 맞고. 그게 참, 그때는 이제 참 그랬죠. 그게 지금까지도 이게 기억에 남을 정도면은, 참 이게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고칠 개짜는 어린애한테 이게 매를 드는 건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뭐랄까, 좀 그래요. 체벌은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뭐 다른 방법도 많겠죠. 어쨌든 다른 방법도 많은데 구태여 이런 체벌로 해야 되느냐. 이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보면은요. 꼭 이렇게 때리고 이런 식으로 훈련 안 하거든요. 안 그래도 얼마든지 훌륭한 명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요, 강아지보다 지능이 높아요. 그리고 적어도 애들은 이 언어가 통하잖아요. 아유, 근데 예. 고칠 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얻을 득자입니다. 그 전에요. 얻을 득자 이전에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요. 자, 알지자죠? 알지 허물과 반드시 필고 칠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알지 허물과 반드시 필고 칠게. 다음 글자 볼게요. 얻을 득자입니다. 얻을 득자는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해서체에는 자 이렇게 해서 길거리라는 뜻이 있죠. 근데 이제 길거리라는 뜻이 갑골문에는 없습니다. 갑골문은 그저 이렇게 손이 있죠, 손. 이게 조개입니다, 조개. 그러니까 조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조개는 이게 이 조개라는 게 이렇게 표현돼요. 해서에는. 그리고 밑에는 그냥 마디촌자인데 이것도 손입니다, 손. 손을 뜻하는 글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손이고요. 예, 다 손입니다. 또 이런 것도 손이고요. 예. 이 손, 사람의 그 손을 가리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에 조개가 있는 거죠. 조개는 어떤 거다? 조개라는 거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했죠. 이게 조개. 손에 이게 돈을 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물을 획득한 겁니다. 그건데 나중에 요게 이제 추가가 되죠. 이게 길거리에서 재물을 얻은 거를 득이라 그런다. 이게 참 애매한데 왜 길거리에서 얻을까요?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얻는 건 안 되나? 꼭 길거리에서 이 흘린 돈을 주워야 재물을 얻는 건가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저 그냥 손에 재물이 들어오는 거 이거를 얻을 득자라고 봤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얻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가서
이 길이라는 거는 나중에 가서 추가가 됐습니다. 자, 얻을 득자였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능할 능자입니다. 능할 능자는 그냥 간단해요. 이런 글자가 이 곰이라는 건데, 곰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세워졌다 보면 돼요.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지고, 세워지고 뒤집어지면은 얘가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요 머리하고 뭐 얘는 이제 요 가겠고, 그 다음에 요 발은 요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머리하고 입이 이렇게 가고요. 그 밑에 있는 몸통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가죠. 곰이 이렇게 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다. 이게 바로 이제 능할 능자다. 근데 왜 곰이 능할 능자가 됐을까요? 곰이라는 거는 중국의 중국을 보면은요, 이렇게 북방 민족이 요게 이제 북쪽이죠. 북방 쪽하고 요게 남방 쪽이 있어요. 남방. 이렇게 있는데 북방 쪽이 약간 곰을 신성시했고요. 지금도 곰 신화가 곰에 관련된 신화가 북방 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남방 쪽에는 뭐를 신성시했냐면 또 호랑이를 신성시합니다. 호랑이. 그래서 이 곰하고 호랑이가 요게 이게 북방하고 남방이 만나는 쪽은 요 곰하고 호랑이를 다 신성시해요. 두 개 다. 영향을 다 받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서 한반도라는 거는 요게 돼 있어요. 요게. 이 두 개 다 있는. 그래서 이 한반도에는 곰에 관련된 거, 호랑이에 관련된 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봐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곰이 나오죠. 그리고 1988년 올림픽 때 마스코트가 호돌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신화에 관련된 건데요. 그 신화라는 이 북방 민족, 우리가 한자는 이제 북쪽 여기 북방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곰이라는 동물이 모든 어떤 능함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곰을 토템으로 이제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곰을 봐도, 실질적인 곰의 행태를 봐도 거의 못하는 게 없죠. 별걸 다 하죠.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는 대단한 동물이죠. 그래서 이제 능할 능자가 됐다. 나중에 이제 이게 근데 진짜 곰은 곰이지만 이 토템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능할 능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진짜 곰을 나타내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이 글자가 관련된 게요. 요 마음 심자 이렇게 놓든가, 그 다음에 불화자 이렇게 놓으면 곰이 돼요. 왜 불화자가 놓는데 이 곰이 되느냐? 그거는 나중에 그 글자가 나왔을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을 막자입니다. 없을 막자는요, 이게 점을 달아, 점을 못자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근데 이제 해가 없어지잖아요. 이 밑에 이게 이렇게 점으로서. 그래서 저물다라는 뜻도 있고, 저물다 더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을 때는 막이라고 하는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모 위에서 막으로 간다. 해가 쭉 저물면서 모 위에서 아예 없어져 버린다. 막으로 간다. 그래서 요 막이라는 것이 이 명령, 이게 부정문으로 쓰이면 뭐 없다라는 거는 이제 동사잖아요. 근데 이제 뭐뭐하지 마라라는 어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명령의 의미가 돼. 명령 금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없을 막자였습니다. 자, 마지막 글자죠. 잊을 망자입니다. 망자라는 거는 부러진 칼을 얘기해요.
원래 칼도가 이렇게 쓰이죠. 이렇게. 요게 칼도입니다. 요거는 손잡이고요. 이게 손잡이고 요게 칼날이죠. 이렇게. 중국식 칼이 이러잖아요. 이렇게. 요 손잡이 요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고요. 중국식 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요것만 싹 없애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칼도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칼도. 이게예요. 얘를 이렇게 싹 뒤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부러진 거죠. 부러지면은 이 망자가 됩니다. 부러진 칼. 그래서 이제 망한 거죠. 또 이렇게 없어진 거죠. 이게 뭐 칼이 부러졌는데 뭘 갖고 먹고 살겠어요. 망했다 또는 없어지다 이런 모습인데 이 마음 심자를 넣어서 뭐가 없어졌느냐 이렇게 마음에 담아둔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에 담아둔 것이 없어졌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이질망.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잊는 거죠. 이게 마음에 담아둔 거라는 거는 뭐 어떤 임금을 담아둘 수도 있겠고 연인을 담아둘 수도 있고 뭐 어떤 배우자를 담아둘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없앤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잊었다. 뭐 하얗게 있든 까맣게 있든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잊을 망자였습니다. 자, 네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얻을 등 능할 등 없을 막 잊을 망. 한 번 더 볼게요. 얻을 등 능할 등 없을 막 잊을 망. 자, 이렇게 해서 22일차 강의가 끝났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가운데로 나눠서요. 지과 필개요. 등능 망망이라.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되고 능을 얻으면 잊지를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지과 하면 잘못을 알면 지과하면 필개요. 등능하면 등능이면 뭐 이렇게 돼요. 지과하면 필개요. 등능이면 망망이라.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근데 꼭 토시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빨리 익히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지과하면 필개이요. 등능이면 망망이라. 지과하면 필개요. 등능이면 망망이라. 지과하면 필개요. 등능이면 망망이라. 네, 22일차 강의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3일차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